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23페이지. 담배 연기가 흩어지는 것도 정전기가 때문이다. 정전기가 어디서든 발생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다. 흡연자의 수가 많이 줄어 예전처럼 흔한 광경은 아니지만 담배 끝에서 연기가 피오르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연기가 마냥 한 줄로만 올라가지 않는다. 조금씩 퍼지다가 결국 희미하게 사라진다. 왜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담배 연기가 원래 흩어지는 것 아니냐며 신경조차 쓰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설사 고민해 보았다 하더라도 공기의 흐름 때문이겠지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물론 바람이 불면 담배 연기는 순식간에 확산된다. 뭐라고?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24페이지. 공기의 흐름 때문에 생성되는 힘을 난류에 의한 확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내처럼 공기의 흐름이 미미한 장소에서도 담배 연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사방으로 흩어진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약한 공기의 흐름에는 담배 연기의 작은 입자를 흩어놓을 힘이 없는데도 말이다. 남은 원인은 정전기밖에 없다. 연기 입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와 마찰하게 되고 그러면 연기 입자의 표면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사 참고. 그 말은 연기 입자의 표면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입자와 일자가 서로 반발해서 멀어진다는 소리군. K가 앞질러서 정답을 말해주었다. 그렇다. 전자가 이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기 입자는 음전하로 대전되는 경우가 많다. 뭐라고?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25페이지. 하지만 연기 입자가 항상 음전하라는 뜻은 아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나 연기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무엇과 서로 스치느냐에 따라 연기 입자는 양전하를 띠기도 하고 음전하를 띠기도 한다. 공기와 스치면 연기는 음전하로 대전된다. 앞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플라스틱 책받침으로 스웨터를 문지르면 책받침의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스웨터로 이동한다. 스웨터는 전자가 양성자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음전하로 대전되고 책받침은 전자가 줄어 결과적으로 양전하로 대전된다. 양전하로 대전된 책받침을 머리카락에 가져갔더니 머리카락이 들러붙었다는 건 머리카락이 음전하로 대전된 상태라는 뜻인가? 19쪽의 대전서열표에서 보듯이 머리카락은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공기보다는 양전하로 대전되기 쉬운 물질이라 미약하게 남아 양전하로 대전된다. 그러므로 원래대로라면 양전하로 대전된 책받침과는 서로 반발해야 맞다. 하지만 정전 유도에 의해 양전하로 대전된 머리카락의 내부에서 반대 극인 전자를 표면으로 이끌어내 머리카락 표면을 음전하로 대전시켜버리기 때문에 책받침과 머리카락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정전기는 반대 극의 정전기를 끌어당긴다고 기억하면 되겠군. 극의 정전 유도이고 이처럼 물질에는 마찰하는 대상에 따라 양전하로 대전되는 쪽과 음전하로 대전되는 쪽이 있다. 뭐라고?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26페이지. 흔히들 음이온, 운운하면서 피부는 공기보다 양전하로 대전되기 쉽기 때문에 음이온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중성화시켜주면 좋다고 광고하는데 실제 현상에 비추어 보면 음이온이 아니라 전자라고 해야 옳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상업적인 의도에서 이온이란 말만 덧붙여서 몸에 좋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한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가 왜 넓게 확산되는지를 이해했을 것이다. 담배 연기가 오를 때 생기는 마찰은 아주 미미하다. 그럼에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이를 보면 정전기가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몸속에서는 어떨까? 심장은 1분에 60에서 70회 뛰고 혈관 내부로는 혈액이 흐른다. 림프액도 흐른다. 기관을 거쳐서 폐로는 공기가 들어온다. 음식물도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와 장을 통과한다. 이들 모두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격이다.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의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다. 사방으로 퍼지는 담배 연기만 해도 그렇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 따위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겠지만 나는 바로 그 당연한 현상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당연한 모습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대.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물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했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를 추구하는 이에게 진리를 깨닫는 단서가 되어주지 않는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27페이지. 나의 설명을 들은 K는 열심히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다. 그의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로 했다.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K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겨울에 빠직하고 오는 정전기랑 체내 정전기는 따로따로 생각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둘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너무 헷갈려. 좋은 지적이다. 흔히 정전기라고 하면 대부분 체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찌릿찌릿한 정전기는 체내 정전기가 아니라 체표 정전기이다.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옷을 입거나 카펫 위를 걸으면 몸표면에 정전기가 쌓인다. 이것이 단숨에 방전되는 현상이 바로 문손잡이를 잡거나 차에 타는 순간 일어나는 불쾌한 정전기이다. 이 같은 방전 현상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3만에서 4만 볼트의 전압이 필요하다. 체표 정전기도 몸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옷은 안 입고 전기 제품에 둘러싸인 생활은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혈액의 혈관을 흐르거나 할 때 체내에 정전기가 발생한다. 림프관과 림프액 사이에서도 호흡을 할 때도 심장이 박동할 때도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날 때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이 책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바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이다. 체표 정전기보다 훨씬 골치 아픈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흉이 바로 체내 정전기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2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